안녕하십니까. 발표자 홍유정입니다. 저는 학업 저성취 학생 예측을 위한 심층 인공신경망 모형의 적용과 관련된 연구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학업 저성취 학생은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학습 결손은 학년을 거듭할수록 누적되고 심화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업 저성취와 관련된 선행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수준, 교육청 수준의 연구가 많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화 맞춤형 지원보다는 정책적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학생 수준에서는 학업 저성취 학생을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3수준이나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학업 저성취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실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에서 11%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업 저성취 학생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는 다소 어려웠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초학력 미달 수준의 학생은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분석을 할 때 불균형 자료로 인한 분석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통계적 가정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자료의 특성에 기반을 두고 모형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심층 인공신경망 모형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통계 방법에 비해 소수 집단 예측을 연구하는 데 보다 활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층 인공신경망 모형을 활용하여 기초학력 미달 수준의 학업 저성취 학생을 예측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자료가 불균형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훈련 자료 샘플링 방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고 더불어 소수 집단 비율에 따른 결과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학업 저성취 학생 연구 내용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연구의 필요성 부분에 다룬 내용과 중복되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모형은 심층 인공신경망 모형 중 다층 퍼셉트론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그림과 같이 은닉층을 늘려가며 변이들 간 비선형적인 관계를 모형화합니다. 또한 불균형 자료와 관련된 주요 분석적 이슈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에서는 아래에 제시된 세 가지 이슈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훈련 자료를 구성할 때에는 소수 집단과 다수 집단의 불균형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여러 샘플링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을 들 수 있으며 아래의 두 개, SM, 보더라인 SMT와 에이다신 방법은 소수 집단의 특징을 반영하여 인위적인 사례를 생성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모든 사례 중 제대로 예측한 사례의 비율을 나타내는 정분류율을 기준으로 모형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균형 자료에서는 정분류율만으로는 모형의 성능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감도와 특이도를 살펴봄으로써 모형의 성능을 확인하고 AUC 값으로 민감도와 특이도를 종합한 전체적인 모형 성능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진행한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자료는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에 2013년 초등학교 5학년 시기부터 2017년 중학교 3학년 시기까지 총 5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는 국어, 영어, 수학 4단계 성취 수준을 기초 미달 여부를 기준으로 재범주화한 값입니다. 매 시점마다 기초 미달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시점별 기초 미달 여부 간 상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모든 시점은 0.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모든 시점 간 상관은 0.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약 0.3 이하의 상관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측 변수로는 매 시점에서 투입 가능한 변수를 모두 활용하였습니다. 단, 결칙의 비율을 고려하여 변수를 선정하였고 명목형 변수들인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모형에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측정 문항들은 구인별 평균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각 문항을 하나의 변수로 활용하였습니다.
오른쪽 표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및 학교에 해당하는 예측 변수를 정리하여 표에 제시하였습니다. 최종적인 연구 모형은 그림과 같습니다. 모형 1은 중학교 2학년 정보만을 활용하여 중3 시기의 국영수 기초 미달 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이고, 모형 4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정보를 활용하여 중3 시기의 기초 미달 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4개 각 모형마다 4가지 훈련 모형, 샘플링 방법을 적용하여 기초 미달 학생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각 모형별 분석 사례수는 왼쪽의 표와 같습니다. 예측 모형으로는 다층 퍼셉트론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각 모형별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언더샘플링의 경우에는 소수 집단을 기준으로 다수 집단 사례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사례수가 매우 작았습니다. 따라서 배치 사이즈는 3이 아닌 1을 적용하였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최종적으로 연구 모형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을수록 전체 예측률과 모형 성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어는 중학교 1, 2 정보만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보로 에이다신 방법을 적용하여 예측한 모형이 모형 성능이 가장 좋았으며, 영어와 수학은 학생의 4개년도 정보로 각각 SMOT, 에이다신을 적용하여 예측한 모형 성능이 가장 좋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훈련 모형 구성 방법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소수 집단의 특징을 반영하여 임의 사례를 생성한 샘플링 방법인 SMOT, 에이다신을 적용한 경우 모형 성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베이스 모형으로 샘플링을 적용하지 않고 훈련 자료를 구성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례를 다수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버샘플링을 적용한 경우에는 모형 구성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더샘플링을 적용한 경우에는 기초 미달 학생을 분류하는 성능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초 미달이 아닌 학생까지 기초 미달로 분류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례수가 작아지고 어떠한 사례가 제거가 다수 집단에서 어떠한 사례가 제거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SMOT와 A-는 다른 표집 방법에 비해 기초 미달 학생 분류 비율이 높으며 기초 미달이 아닌 학생도 제대로 분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 미달 비율에 따른 예측 성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초 미달 비율이 적은 경우에 모형 성능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영어와 수학은 민감도가 0.8에서 0.9까지 나타나는 데 비해 국어에서는 0.79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심층 인공신경망 모형을 활용하여 개별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예측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부진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비율이 매우 적은 기초 미달 이하에 속하는 학생들을 예측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석적 관점에서는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소수 집단 예측 모형에서 훈련 자료 구성 방법, 소수 집단 비율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이는 이후에 교육 분야의 심층 인공신경망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교육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신경망의 강점을 적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전통적인 통계 분석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의 한계로는 민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더욱 탐색해야 하며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모의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유의미한 변수를 선정하여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